어저께 요 라인을 통해서 선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많이 불편했어요. 내가 선을 그리다가 실수로 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럼 명령어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그리게 되면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은 서로 다른 객체가 됩니다. 서로 다른 객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모디파이 판넬에서 선을 선택하고 여기 누르면 자, 버텍스 세그먼트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이 서브 오브젝트를 봤습니다. 봤죠? 쓰진 않았습니다. 여기 서브 오브젝트의 단축키는 1번, 2번, 3번, 물론 4번, 5번까지 가는 것들이 있어요. 서브 오브젝트 나중에 개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버텍스 정점입니다. 정점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입니다. 세그먼트는 벌텍스하고 벌텍스 중간에 있는 선분, 얘를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요 세그먼트를 수정할 때 쓰는 명령이고요. 스플라인입니다. 선 전체를 수정할 때 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중에 이제 벌텍스만 좀 알아볼 건데요. 자, 벌텍스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여기 우리가 썼던 게 요 내용이죠. 베이지어 코너, 베이지어 코너, 스무스, 요 네 가지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먼저 스무스는 맥스가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곡선을 부드럽게 알아서 계산해주는 건 스무스. 코너는 곡선 자체를 없애주는 걸 코너라고 하고, 베이지어는 이렇게 핸들을 이용해서 수정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 요 핸들이 포토샵 패스 기능하고 똑같아요. 일러스트의 패스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의 패스를 공부한 사람들은 3D 맥스의 요 볼텍스 베이지어하고 베이지어 코너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일러스트레이터에 가면 패스가 나와요. 이 부분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핸들이 지금 두 개가 양쪽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 베이지어. 근데 베이지어 코너는 어떻게 돼요? 핸들이 따로따로 이동이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자, 근데 내가 얘를 선택하고 얘를 수정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얘를 선택해 놓고 얘를 수정하길 원해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건 아예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얘를 선택하고 얘를 수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태치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선을 아예 여기에다가 편입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예 편입을 해주는 거예요. 너 나한테 붙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어태치 명령어예요. 여기 보시면 어태치가 있죠. 어태치가 있습니다. 어태치가 있고 어태치 멀티가 있습니다. 어태치 멀티는 여러 개를 한 번에 붙이고자 할 때 쓰는 명령어가 어태치 멀티고, 어태치는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두 개의 도형이 하나로 합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같이 이렇게 수정이 된단 말이죠. 이 방법이 가장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잘 안 써요. 결코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는 이상은 두 번째 방법은 못 써요. 그러니까 이 스플라인에 대한 맥스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는 이상은 두 번째 방법은 아예 못 써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두 번째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나중에 두 번째 방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근데 결코 좋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이 노란선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노란선이 선을 그리기 시작한 첫 번째 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나 둘 중에 하나가 퍼스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맥스는요, 이 퍼스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모델링 할 때 퍼스트 포인트에서 먼저 면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면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만약에 퍼스트 포인트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 퍼스트 포인트가 그래서 중요해요. 자, 선택을 하고요. 자, 찾아봅니다. 쭉 찾아보면 여기 메이크 퍼스트 있네요. 퍼스트 포인트 만들기. 클릭하면 네, 여기가 퍼스트 포인트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는 어떨까요? 이 점은 퍼스트 포인트가 될까요? 될까요? 진짜로 물어봐요. 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죠? 원이나 사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폐쇄된 도형이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퍼스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계곡선이잖아요. 계곡선은 요 두 개의 점 중 하나만 퍼스트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간혹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선택하고요. 자,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분들 어저께 그 질문 많이 하셨어요. 중간에 벌텍스를 추가하고 싶어요. 중간에 추가하고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벌텍스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굴 선택해야 돼요? 벌텍스를. 지금 벌텍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그먼트 스플라인 얘기 안 해요. 벌텍스만 갑니다.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여기 리파인이라고 있습니다. 네, 클릭해주면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리파인 했잖아요. 자, 여기는 베이저가 들어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베이저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어떤가요? 베이저가 없는 코너죠. 그러니까 코너가 안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곡선이에요. 베이저가 존재해요. 그럼 리파인 할 때 베이저가 같이 들어가요. 직선입니다. 여기 코너죠? 베이저가 안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인서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점 추가요. 자, 인서트. 자,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추가가 되는데 내가 그 위치를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인서트.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보시면은요, 여기 크리에이트 라인 보이시나요? 크리에이트 라인. 내가 라인을 추가할 때 씁니다. 자, 라인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추가할 때. 자, 또 어디 갔나요?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자, 여기 커넥트요. 커넥트는 연결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진 점들을 두 개를 드래그하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는 연결된 거, 연결을 시키는 거라면, 자, 여기 보시면 웨일드라는 거 있죠. 자, 웨일드가 무슨 뜻이죠? 몇 번 나왔습니다. 용접하다. 용접하다.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점을 용접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오토매틱 웨일드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요만큼이 되면 용접한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자,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 점을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용접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해서 점 위에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게 오토매틱 웨일드입니다. 두 개의 점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거리를 입력해줘요. 거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줍니다. 그리고 웨일드. 그러면 붙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크로스 인서트는 다음에, 지금은 못 써요. 크로스 인서트는 다음에. 자, 필렛과 챔퍼가 있네요. 이거 되게 반가운 명령어죠. 자, 필렛은 이거 쓰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선택하고, 자, 드래그, 곡선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값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필렛 버튼 누르고 드래그. 세 가지 방법이에요. 자, 하나씩 해보시죠. 자, 챔퍼도 선택하고 숫자를 올리면 챔퍼링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숫자 누르고, 자, 똑같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아웃라인이나 블린이나 미러는 비활성돼 있죠. 이건 벌텍스 명령어가 아니란 뜻이에요. 다른 서브 오브젝트의 명령어란 뜻이에요. 스플라인이나 세그먼트의 명령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 바인드 있는데, 바인드는 나중에 하고요. 하이드요? 네, 선택하고 하이드 버튼 누르면 숨겨집니다. 근데 언하이드 그러면 다시 나와요. 이런 거 의미가 없고, 네.
자, 여기까지 한번 쭉 해보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빡세죠? 120에 160 높이 0 드래그 앤 드랍. 그 다음에 쇼 프레이즈 인 그레이 끄고 얘는 프리즈 와이어 프레임 아니 디폴트 쉐이딩에 엣지 페이스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제물이 우리가 어저께 했던 과제물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인 어떤가요? 많이 직선으로 그렸죠? 그 다음 베이지어로 바꾼다. 수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자, 여기는 베이지어 코너입니다. 자, 근데 자,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쓰게 되면 그냥 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반달이나 이렇게 물결이 있어야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또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라인을 통해서 그리던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크리에이트 라인을 통해서 그리든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내가 택일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스플라인에 라인을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어태치를 시켜줘야 돼요. 여기 있는 이 크리에이트 라인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냅둬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건 여러분들 편의로 하세요.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이렇게 하는 게 빨라요, 저렇게 하는 게 빨라요. 이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맥스 모델링이요, 한 일주일씩 걸리기도 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조금 빨라지고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 손에 익은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해서 내가 손에 익어야 돼요. 명령어들이 내 손에 익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인 그 다음 베이지어 여기도 베이지어 자, 그 다음 여기는 베이지어 코너 자, F567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베이지어 코너 자, 다시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하고 두 개를 어태치 시켜야 돼요. 어태치 자, 어태치 자, 이렇게요. 자, 크리에이트 라인이요. 자, 베이지어 여기도 베이지어 여기는 베이지어 코너 여기도 베이지어 코너
무늬가 잡힌 거 보이시죠? 얘를 복사를 해야 돼요. 여기다 갖다 놔야 되잖아요. 또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복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복사하는 방법. 자, 서버 오브젝트 중에 여기 스플라인 보이시죠? 스플라인. 자, 세그먼트는 뭐라 그랬어요? 점과 점 사이에 요 한 선분 하나를 세그먼트라고 했습니다. 스플라인은 이런 도형 전체를 말하고요. 스플라인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자,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드래그. 자, 얘는 크기가 안 맞죠? 로테이트 먼저. 나머지 벌텍스를 이동하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래놓고 익스트루드. 자, 그럼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자, 제가 옆에다가 사각형을 만들었고요, 원을 만들었고요, 다시 사각형을 만들었고요,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죠. 근데 얘네들은요, 서브 오브젝트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선택하고 서브 오브젝트가 있나요? 없어요. 여기 서브 오브젝트 있나요? 없어요. 얘네들은 서브 오브젝트가 없습니다. 서브 오브젝트는 누구만 있어요? 라인만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서브 오브젝트는 라인만 있어요. 얘를 편집하고 싶어요. 얘를 편집하고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느 걸 쓰든 상관은 없어요. 첫 번째 방법. 자,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컨버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이시나요? 컨버트에 보면 여기 컨버트 to editable spline이요. 에디터블, 수정 가능한 스플라인, 수정 가능한 도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렉탱글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라인처럼 명령어가 바뀌어 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뀝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모디파이 스택 있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에디터블 스플라인 나와요. 여기서 하셔도 돼요. 두 군데 있어요. 에디터블 스플라인 바꾸는 건 두 군데가 있어요. 얘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뀝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두 번째 방법. 여기 모디파이에 가면 뭐가 있냐면 에디트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플라인 스택이 쌓여요. 여기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어느 쪽을 쓰든 상관없어요.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써도 되고 에디트 스플라인을 써도 돼요. 근데 에디트 스플라인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렉탱글로 다시 들어와서 렉탱글의 크기를 변경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수정이 많이 가해지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모디파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경우인데, 자, 얘를 버릴 겁니다. 여기 휴지통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휴지통 누르면 버려져요. 요 휴지통이 모디파이 버리기 기능입니다. 그럼 여지껏 수정했던 게 휙 다 날아가요.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이거예요. 전체 다 선택해 놓고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4개의 쉐입이 셀렉트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놓고 에디트 스플라인 합니다.
다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올바른 수정 방법이 아니에요. 잘못된 수정 방법? 아니,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뭔가요? 수정만 같이 하는 거예요. 수정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건 하나의 객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수정만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요, 수정돼요. 이렇게 수정돼요. 다 수정됩니다. 수정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다 객체가 달라요. 다 따로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이렇게 수정하면 나중에 혼란이 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보시자고요. 내가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끼리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태치하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어태치한 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밥을 사줘도 좋고 어디 가서 입장료 내줘도 좋고, 왜? 우리 가족이니까. 근데 이렇게 한 건 뭐예요? 가족여행이 아닌 거예요. 단체 여행인 거예요. 소속이 다 다른 거예요. 소속이 다 다르고 여행만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 각자 자기 소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에디트 스플라인이 끝나면 다 각자 자기 소속으로 가버린다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얘네들을 익스트루드 해버리면 왜 구멍이 안 나요?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같이 수정했잖아요. 근데 왜 구멍이 같이 안 나요? 이 얘기를 한다고요. 가족이 아니라서 그래요.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절대로 이 방법 쓰시면 안 돼요. 오히려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기 스택을 보세요. 스플라인 아래쪽에 자기 소속이 안 나오잖아요. 자, 다시 볼까요? 하나만 선택했습니다. 자기 소속이에요. 렉탱글에 에디트 스플라인에 익스트루드를 썼어요. 서클에 에디트 스플라인에 익스트루드를 썼어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전체 선택해놓고 에디트 스플라인 하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지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정자체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림체로 나옵니다. 이탈릭체로 나와요. 이탈릭체가 나오면 누군가하고 같이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선택하고 휴지통 지우고. 자, 그러면 이 중에 하나 에디트 스플라인 하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태치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어태치를 써야만 제대로 된 객체가 돼요. 자, 익스트루드. 이해되시나요? 같이 선택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태치를 해야만 이런 객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제물을 할 때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여기에 보시면 쭉 내려가면 브레이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디갔냐? 여기 있다. 브레이크. 점을 선택하고 브레이크. 그러면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점을 선택하고 브레이크. 그러면 점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제가 수업을 할 때 이 n곤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정다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n곤을 보면 여기에 모서리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 서큘러를 클릭하면 원으로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요 의미가 뭐냐면 정점이 6개 들어있는 원이란 뜻이에요. 자, 다시 봅니다. 서클은 정점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런데 n곤은, 자, 서큘러를 뺀 상태니까 정점 6개죠. 서큘러를 체크하면 원으로 그려지는데 정점이 몇 개 있어요? 6개요. 자, 제가 이거를 12개로 고쳤습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하나 그려보시죠. 정점이 12개가 들어있는 원입니다. 그 다음요, 모디파이로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정점 편집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정점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에디트 스플라인을 써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에디트 스플라인, 자, 벌텍스 정점 12개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선택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바로 여기 맨 첫 번째 락 핸들이요. 락 핸들 잠그기란 뜻이에요. 그러면 핸들이 잠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락 핸들은 이럴 때가 특이해요. 베이저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베이저 코너일 때 문제가 됩니다. 자, 전부 다 제가 베이저 코너로 바꿨습니다. 베이저 코너로 다 바꿨어요. 자, 여러분도 바꿔보시죠. 다시 봅니다. 락 핸들에 보면 얼라이크하고 올이 있습니다. 얼라이크는 같은 방향이란 뜻이고 올은 전체란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얼라이크잖아요. 같은 방향만 편집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에 비해서 올은 전체입니다. 이건 뭐예요? 베이저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더 확실히 이해가 돼요. 얼라이크, 자, 제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놨습니다. 다시 올, 그러면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베이저처럼이 아니고 2개가 동시에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수정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그먼트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세그먼트요. 세그먼트는 점과 점 사이에 요 선분 하나를 세그먼트라고 했습니다. 세그먼트 명령어는 몇 개 없습니다. 다 비활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인서트는 그대로 되어 있네요. 넘어갑니다. 다 비활성되어 있죠?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디태치하고 디바이드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전부 다 라인으로 바꿨습니다.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커브하고 라인 나오죠? 아까는 커브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 라인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라인으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 세그먼트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요, 보시면 딜리트도 있어요. 삭제하기. 이거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 자, 선택한 다음 디바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캐드의 디바이드랑 똑같네요. 자, 4개만 디바이드 해보죠. 자, 그러면
4개 된 거 맞습니까? 하나, 둘, 아니네. 하나, 둘, 셋, 넷. 점이 4개 들어갔네요. 그러면 총 5등분 된 거죠?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몇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볼까요? 세그먼트 몇 개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디태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디태치. 어태치의 반대가 디태치입니다. 어태치는 하나로 만들어준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근데 디태치는 반대로 떼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태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맥스는 모두 다 이름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봐요. 지금 얘네들 이름을 뭘로 만들 건지. 자, 그리고 OK 누르면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떨어져서 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없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에 하나의 객체가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역시 또 이번에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태치 기능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카피요. 카피. 복사하고 하나를 떼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가 복사돼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아까는 카피를 안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스란히 떨어져 나간 거고, 카피를 누르고 디태치를 누르면 원본 그대로 남아있고 복사본이 나가버립니다. 자, 카피, 디태치. 똑같이 이름 물어보고요. 자,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옆으로 이동해보죠. 이거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여기 하나 더 복사해서 나간 거 보이시나요? 결론은 2개를 만드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또 봅니다. 여기 크리에이트 탭에 보시면 여기 처음 맨 위에 스타트 뉴 쉐입이라고 돼 있죠. 시작할 때 새로운 형태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을 만들 때 계속 어떻게 돼요? 새로운 도형을 만들게 돼요. 근데 얘를 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다 어태치된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대신에 계속 어태치가 되고 있으니까 얘가 지닌 원래 서클의 성격은 없어지는 거죠. 이 버튼을 끄고 한번 해보세요. 이 버튼을 끄고, 그러니까 스타트 뉴 쉐입 버튼을 끄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붙은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요. 여기 센터가 있네요. 무슨 얘기예요? 아웃라인을 가운데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자, 센터를 끄고 하면 아웃라인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에 비해서 센터를 체크하면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앞뒤로 동시에 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센터를 체크한 상태로 한번 해보시죠. 불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리한, 불린. 이거 우리 캐드 시간에 다 했어요. 합집합, 그러니까 유니언, 서브트랙트, 인터섹트. 이걸 통틀어서 불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유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 유니언 누르고 불린 누르고 B 선택하고 그러면 도형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하나는 미리 선택하고 그 다음 불린 버튼 누르고 다른 하나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이번엔 인터섹트요. 교차되는 부분만 남깁니다. 자, 클릭. 그러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만 남겨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네. 그 다음 또 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미러, 대칭 효과요. 대칭. 좌우 대칭, 상하 대칭, 45도 사선 대칭. 자,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미러 버튼 누르면 지금 좌우 대칭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옆으로 좀 당기고 미러 좌우로 복제되는 거 좌우로 미러 하는 거 보이시죠? 이번엔 위아래 그 다음에 45도 중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카피 기능 있죠? 카피 기능을 쓰면 복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복제가 일어났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되게 반가울 거예요. 트림하고 익스텐드. 트림 익스텐드. 트림입니다. 클릭해주면 트림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트림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떨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트림. 그러면 이렇게 잘라집니다. 그에 비해서 익스텐드는 연장입니다. 이렇게 연장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기가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으로 연장되지 않아요. 직선으로 연장됩니다.
탄젠트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직선 연장입니다. CAD처럼 곡선을 인식해서 연장하지 않습니다. 트림하고 익스텐드 두 개 해보시죠. 생각보다 CAD하고 기능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조금 다른 기능이긴 하지만 여기 딜리트 있고 클로즈 있습니다. 도형 닫기요. 자, 클로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선택하고 클로즈, 도형 닫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클로즈. 자,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원하는 요 선과 요 선을 자르고 싶어요. 이건 세그먼트죠. 그러니까 세그먼트니까 숫자 2를 눌러요. 그럼 여기 세그먼트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선택하고 델키 눌러서 지우고,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게 스플라인이죠. 그러니까 3번 숫자 누르고, 1, 2, 3 이게 서브 오브젝트 명령어라 그랬어요. 많게는 5번, 6번까지 가요. 서브 오브젝트를 나올 때는 지금 선택하고 있는 서브 오브젝트, 지금 스플라인, 즉 3번 선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3번 다시 한번 눌러주면 얘는 탈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플라인 들어와서 그 다음에 클로즈, 이렇게 한 겁니다. 위에 숫자를 눌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하나, WER이요. 숫자 키 중에 키보드의 WER이 Move, Rotate, Scale입니다. 여기 보시면 WER 보이시나요? WER 그 다음에 Q는 Select예요. 이렇게 여기 Select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Q는 Select입니다. 그럼 QWER이죠. WER 123 F5678 F5678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키예요. 그래서 항상 왼손이 WER 12345 그 다음 F5678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화살표 키, 스케치업의 화살표 키가 3D 맥스에서는 F5678입니다. 자, 이렇게 클로즈 한번 시켜보시죠. 여기 보시면 디태치 기능이 여기 또 있습니다. 디태치, 떼어내기. 선택하고 디태치 버튼 누르면 객체로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똑같이 카피를 누르고 디태치 하게 되면 복제되어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디태치도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익스플로드 하면 다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분해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익스플로드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벌텍스입니다. 벌텍스에 보시면 여기 크로스 어디 갔냐? 크로스 인서트요. 크로스 인서트, 교차된 부분에 정점 추가하기입니다. 이렇게 교차된 부분에 정점을 추가해주는 명령어인데, 이거 정점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 도형에 정점 들어가고 여기 도형에 정점 들어가고, 정점이 나는 한 번만 눌러주는데 정점이 두 개씩 들어가요. 이렇게 크로스 인서트 한번 해보시죠. 자, 바인드요.
벌텍스에 보면 어디 갔나요? 바인드가 크로스 인서트 여기 있네요. 아래로 내리니까 여기 있네요. 바인드. 자, 정점을 선택하고요.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모서리에 달라붙습니다. 여기 바인드예요. 그러면 이 점은 안 움직여요. 바인드가 고정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이 모서리, 세그먼트가 움직여야 얘가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세그먼트가 움직이니까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인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정하기요. 스텝이 6개로 되어 있네요. 이거 서클에도 있고요. 다른 데도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클을 그렸습니다. 이 서클에 보시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스텝이 6개가 되어 있고 옵티마이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점에서부터 이쪽 점까지 이 스텝이 6개란 뜻입니다. 그거 조절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중간 단계를 조절해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얘를 줄이면 이렇게 각이 져버립니다. 지금 스텝이 없는 경우, 스텝이 많이 늘어난 경우 이해되시나요? 스케치업도 똑같았어요. 스케치업도 이 중간 단계들이 있어서 이 중간 단계에 그러니까 이 스텝에 면이 한 개씩 생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맥스도 똑같이 스텝에 따라서, 스텝의 개수에 따라서 면이 생성이 됩니다.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익스트루드 보이시나요? 면의 개수, 요 모서리 스텝에 따라서 면의 개수가 늘어난 거. 자, 거꾸로 줄이면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늘어나고 있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인터폴레이션 값, 즉 스텝 값을 적당히 유지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맥스에서는 5개에서 6개가 제일 적당합니다.